오늘은 세계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패권의 흐름부터 이해해야 하니까 제가 패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패권은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현재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농업제국이고 네덜란드는 상업제국, 영국은 산업제국, 미국은 산업제국에다가 풍부한 자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세계사 속에서 얻어야 할 것은 역사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자신의 분석하는 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패권의 흐름 속에서 얻은 통찰력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네덜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최초의 은행, 투자, 투기 같은 것을 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어떻게 망했을까요? 바로 튤립 버블 때문에 망했습니다. 튤립 버블은 튤립 알뿌리를 하나에 5억 원으로 팔았는데 그 당시 그 튤립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치인까지 다 샀을 정도로 유명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튤립을 많이 샀는데 어느 날 법정에서 그 튤립을 사도 재산적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진 거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유행이 이제 순식간에 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알뿌리 하나에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을 주고 알뿌리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재산이 5억 원에서 5원으로 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패권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상인들이 돈으로 정치 권력을 샀어요.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근데 영국은 양모사원 모직물을 시작으로 면직물, 반적기 개방, 증기가관, 철강 산업을 했는데 영국이 기존 방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기존 방법도 이제 달라지는데 영국이 계속 그 기존 방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망한 거죠. 미국이 또 패권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그것도 있고 기존 방법을 따른 것도 있어서 이제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양인을 이해하는 서양인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양인 사고방식은 사마천의 사기, 손자병법, 논어, 한비자, 주역의 책을 읽으면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인의 개념을 알려면 그리스 신화, 로마사, 유대인, 기독교 이런 책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을 동양과 분석과 법주화 중심으로 서양은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은 합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존재. 동양인이랑 서양인은 이제 섞일 수 없다는 그런 극과 극이라는 거죠. 네,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원래 미국인데 먼저 중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은 아직 패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왜 알아보냐면 중국이 이제 패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패권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은 외환 보유고예요. 외환 보유고가 무슨 뜻이냐면 달러를 1등으로 많이 갖고 있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러고 외환 보유고 더하기 경제 세계 1위예요.
중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경제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중국은 20개국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개국을 투자를 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20개의 다른 나라 광산 있죠. 광물 캐는데 거기를 다른 나라에도 광물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광물 파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나라들 광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들 걸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총 20개의 다른 나라 광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중국은 광산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항구에도 투자를 했어요. 항구가 뭔지 아시죠? 중국이 인도양 항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나라의 항구를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항구를 지금 계약해서 건설 중이에요. 지금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근데 이런 중국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냐? 중국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쵸? 아시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땅이 넓으니까 땅 아래에 있는 광물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제. 중국 땅에서 나오는 광물. 거기 중에서 안티모니라는 광석이 있는데 그 광석은 중국 땅에밖에 없어요. 그게 많은 나라의 광석을 다 이렇게 캐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안티모니 광석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로지 중국 땅에서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안티모니라는 광석이 중국 땅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세계 1위 광물 자원, 아까 말한 거요. 광물 자원이 되게 많아요. 이제 투자도 하고 이러니까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화가가 장샤오강이라고 사진 한 개가 한 15억, 20억 그럴 거예요. 진짜 되게 비싸요. 그러고 피아니스트에는 랑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찰 아세요? 낙찰가 기준. 만약에 낙찰가 기준이 500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260명 이상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낙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이 CCTV 아메리카라는 회사? 그 건물을 이렇게 딱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국적인 시각에서 세계 뉴스를 내보내요. 세계가 다 알게 뉴스를 내보내요. 중국 시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패권을 이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적인 시각도 봐야 되는데 중국의 시각만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중국의 시각에서 세계 뉴스를 제작해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장점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